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하루 3문제 기출뽀개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28회 6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이게 뭐냐면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죠? 서울에서는 9억 초과, 과밀억제권역 6억 9천, 부산광역시도 6억 9천이죠. 그 다음에 광역시, 세종, 파주, 화성, 광주, 용인, 안산의 경우 5억 4천, 그 밖의 지역 3억 7천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거는 월차임이 500이고요. 보증금이 5억이면 뭡니까? 10억이잖아요. 환산보증금은 5억 더하기 500만원 곱하기 100을 하면은 환산보증금이 10억입니다.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10억이면 원칙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틀린 걸 골라라고 했는데요. 원래는 적용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이렇게 우리 기억했죠.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게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고요.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가 2개가 있습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법무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적용된다고요. 9억 초과하더라도.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도 9억 초과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해 줘야 됩니다.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 시까지 현임 차인이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오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은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자, 근데 1번에 보면은 최단기 존속기간 이런 거는 적용이 안 됩니다. 1년으로 보지 않습니다. 최단기 존속기간은 9억 초과하면 적용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거는 대항력이죠. 2번은 적용됩니다. 2번만 적용이 되네요. 요건 대항력은 인정이 됩니다. 환산보증금이 9억 초과하더라도 대항력은 인정된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니은은 맞고요. 디귿은 2기의 차임액이 아니라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 해지할 수 있죠. 2기 X. 이거는 1번은 기억은 최단기 존속기간 적용되지 않고요. 리얼에 우선면제 받을 수 있다. 환산보증금이 9억 초과하면 우선면제, 최우선면제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민법에도 이런 문제가 민법 시험에도 출제가 됐었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9억 초과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게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입니다. 계약갱신요구에 관한 임시특례 등 표준권리금 계약서 작성 이런 것들은 적용이 된다. 환산보증금 9억 초과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억에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은 미래의 건축물입니다. 피분양자, 수분양자 같은 말이죠. 분양당한 사람이 피분양자고 수분양자는 받을 숫자,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이건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영업용 건물의 비품, 권리금이죠. 거래처 신용, 영업상 이점 이게 권리금입니다. 권리금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이른바 대토권도 중개상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개상물이 됩니다. 근데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추첨기일 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영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할 수 없죠. 1번 자격 취소되면 3년 지나야 됩니다. 2년 지나가지고는 안 되고요. 3년 지나야 다시 자격도 취득할 수 있고 등록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년 지나야 되죠. 금고 이상의 형은 이 법 저 법 안 가리고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도 금고 이상은 결격사유입니다. 벌금은 이 법에 의한 벌금이죠.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안 되고요. 자격정지 최대 6개월인데 6개월 지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법인이 해산하여 법인 해산하여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4번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원래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야 되는데 등록 취소돼도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게 사망, 해산, 결격 사유, 등록 기준 미달입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해산하는 경우에는 3년 안 지나도 법인이 없어졌다고요. 그러면 그 대표이사는 3년 안 지나도 다시 개인 이름으로 개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은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서 업무정지 처분받고 폐업 신고한 후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기간 동안 자격정지기간 동안은 결격사유입니다. 법 제10조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는 결격사유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격 취소되면 3년 지나야 되고요. 금고 이상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3년 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사유고요. 5번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사유입니다. 그러나 4번 해산, 사망, 결격사유, 등록기준 미달의 경우에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